안녕하세요. 내일장 대장주 박미라입니다. 2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하루 만에 순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불안한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나흘째 오르며 1923선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등 돌린 이유를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가 엇갈린 모습을 보여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일단 대형주는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소형주 외국인의 매수가 몰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을 더 키우며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종목으로 시장을 던져볼까요? 잠시 후 시장 분석과 함께 종목 상담 시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와 함께 전문가 소개해드리죠.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오늘도 역시 종목 상담 시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가 한 대 더 늘었군요. 01-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도 남겨주시면 잠시 후에 꼼꼼한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대장주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이슈 공방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만에 코스피 시장을 외면했습니다. 몇몇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군에서 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도 크게 줄었더라고요. 하창봉 팀장님,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네, 사실 오늘 시장 저도 좀 아침에 시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과연 한 1930포인트, 35포인트 정도 이제 21선이 있죠. 21선을 한번 터치하느냐 여부였는데 사실 오늘 종가지수는 사실 지나고 놓고 보면 거의 시가가 고가 수준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정도죠. 지난주 주 후반에 그래도 외국인의 매도사가 매수세를 좀 들어오면서 사실 미국 시장도 기술적 반등으로 갔기 때문에 이번 오늘 월요일 같은 게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외국인은 다시 한번 여전히 한국 증시 특히나 주시장에 대해서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어오고 있죠. 한국 주시에서 외국인이 1월 달에 한 1조 6천억, 2월 초에 한 1조 팔면서 3조 정도는 팔고 있습니다만은 채권 시장에서는 돈이 들어온더라. 그런 이야기 좀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로 주시장을 지금 놓고 보면 주식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다하게 액션이 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뭐 빨갛게 전일 대비해서 0.8포인트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은 뭐 기타 일본 증시나 중국 증시의 반등에 기하면은 국내 증시는 역시나 외국인 수급에 좀 발목이 잡혔지 않나 보겠고요. 업종별로 좀 들어가니까 코스피 그래도 오늘 역시나 최근 장에 보면 1900포인트 밑에서는 계속적인 매수 의지를 보여줬던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던 종목들은 좀 상승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오늘도 기관은 실제적으로 투신을 선두로 해서 자동차, 건설, 금융주에 대해서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 사실 뭐 지난주 금요일로 제가 기억이 나네요. GS건설이 하한가까지 가는 수모를 당했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래도 하락을 진정시키는 수준이 나왔지 않나 보겠고 오늘 조금 안 좋았던 것은 바로 은행주죠. 금융주인데 사실 이제 신용 카드 정보 유출 때문에도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KT 자회사죠. KT 자회사의 어떤 2천억이 넘는 부실 대출 관련. 근데 그 연루된 은행권들이 뭐 뉴스 보도를 보면 뭐 17개가 넘는다. 그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사실 그러한 불신 자체가 금융주에 대해서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크레딧이 좀 흠집을 줬지 않나 보겠고 KB금융지주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고 또 조금 안 좋은 것은 사실 지금 발표되는 실적 그게 중요하지 않는데 올해 2014년도 성장 전망치를 조금 낮게 본 점. 그리고 또 하나가 뭐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카드가 아무래도 이제 좀 사람들이 새로 갱신해야 되니까 한 충당금 600억 정도가 작년보다는 덜 벌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감 때문에 금융주에 조금 약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그래도 기관들이 조금 사준 종목 조선이나 건설 기계 쪽에서는 그래도 코스피가 지수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 힘을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도 금융주 가운데 신한지주가 3% 이상 좀 낙폭을 크게 키우게 됐는데 내일도 실적을 발표하기도 하잖아요. 신한지주 거의 전 저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이 종목 언제쯤 좀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지 신한지주 차트 흐름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난 데가 보면 롯데, 농협, 또 KB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이야기 나올 때 실제로 거꾸로 봤을 때는 뭐 삼성카드라든지 KB 쪽은 오히려 낫긴 않겠냐 싶었는데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크고요. 최근에 금융주를 바라보는 어떤 약간 장기적 전망자는 상당히 좋습니다. 크게 나쁘지가 않는데 오히려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KB금융의 목표가 하향 자체가
그러한 수급적으로 신한 쪽에도 영향이 미쳤다 보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 오늘 많이 빠진 건 보면 제가 수급을 체크해 보니까, 예. 그러니까 그겁니다. KB만 판 게 아니라 은행 업종에 연계되어 있는 바스켓 매도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는 걸 살 때 KB 종목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또 은행 바스켓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늘 조금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차트만 놓고 보면 오히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페이크성 차트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신한금융지주가 기타 타 금융사보다 조금 더 우월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네. 오늘의 지금 종가 모양은 기술적으로는 안 좋습니다만은 반등에 대한 시그널도 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외국인 수급으로 좀 돌아와 보면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매도세를 보였지만 중소형주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518포인트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더 선방하는 모습 보였던데 어떤 종목들 특징주가 있었는지 코스닥 시장 점검 흐름과 분위기도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네, 코스닥은 사실은 보면은 코스피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차트나 코스피 차트를 잘 보면 항상 코스피는 분위기라 그러거든요. 한번 가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차트 같은 경우도 사실 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이렇게 계단도 많고 또 깔끔한 차트가 많은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실 셀트리온이 약간 코스닥을 망쳤었어요. 시가총액. 네. 하지만 셀트리온 주가도 조금 안정되고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사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특정 섹터에 내는 팔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섹터에 대한 매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이 코스닥으로 좀 몰렸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지난 1월 중순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일일 효과는 계속돼 왔었는데 역시나 지금 같은 경우도 오늘 520선까지 못 갔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견고했다 보는 것이고 제가 오늘 코스닥의 점수를 조금 많이 주는 부분은 외국인이 19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것도 좀 중요한데 또 네. 오랜만에 IT 종목에 대한 매수가 좀 들어왔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그동안 좀 많이 몰려있던 뭐 자화전자라든지 옵트론텍 이런 종목이 좀 포진되어 있는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제 2월 말에 MWC라든지 또 4월 달에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으로 조금 반등을 했지 않나 보겠고 늘 투자를 한 해 만에 말이 많았던 사실 AM OLED 관련주 쪽에서도 오늘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AP 시스템이나 테레스테콘 쪽에 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그래도 희망을 조금 줬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코스닥을 보면 확실히 그 코스닥은 연초 접어들어서 테마가 계속 난립하는데요. 요새 AI 테마는 많이 죽었습니다만은 오늘도 역시나 대표적으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코렌텍이 포진되어 있는 3D 관련주들은 오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게임주의 흐름이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엔소프트도 계속적으로 바닥을 올리고 있고 지난주는 위메이드, 오늘은 컴투스, 게임비리 같은 종목이 좀 반등을 해주면서 게임주의 어떤 반등세도 코스닥 시장의 어떤 강세에 좀 편승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지난주 아마 불기능 종목으로 많이 나왔던 종목 같은데 중국 주식들이 네. 이게 너무 잘 갑니다. 오늘 보니까 뭐 중국 CKH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차이나 그레이트라든지 대표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뭐 1월 이후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이나 리스크를 많이 해소시키면서 급등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에 IPO의 최대 하디슈를 할 수 있는 한국정보인증이 5일째 상한가, 인터파크가 3일째 상한, 인터파크 INT가 3일째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닥 증시의 일일 효과를 신규 상장 등록주의 상한가 행진에서 오늘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 만기주이잖아요. 또 더욱이 이 새해 첫 연준 의장, 옐런 의장 연설도 이번 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은데 팀장님, 이번 주 시장 좀 주목해 볼 만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건지도 궁금하고요. 시장 한 주간의 시장 흐름은 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을지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실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시장이 사실 기술적으로 보면 그 나스닥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갔고 또 S&P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1,800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경계선이라 할 수 있는 201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미국 증시의 그 ISM 쇼크는 좀 커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사실 이제 앨런 의장이죠. 앨런 의장이 이번 주 화요일 그러니까 내일하고 목요일 날 각각 하원과 상원에서 실제로 반기 통화 정책 회의를 발표를 하는데 이 흐름 자체가 상당히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것 자체가 큰 변곡은 될 수 있지 않지만은 과연 시장의 기대만큼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는지 여부가 조금 대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저는 여전히 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중국이 좀 불안합니다.
오늘 다행스럽게 상해 증시가 2,000포인트 좀 상승해줬는데 네. 워낙 1, 2월 달에 보였던 중국의 지표가 좀 안 좋고 국내 증시가 보면 최근에는 미국의 호재가 나와도 10시 반 정도에 중국에서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역시나 미국 정부 쪽에서는 앨런 의장의 어떤 입에 그리고 중국 쪽으로 갔을 때는 중국이 아마 제가 기억하는 무역 수지 발표가 목요일쯤 있거든요. 네. 예, 무역 수지가 1월 달은 상당히 안 좋게 나왔고 아마 2월 달 안 좋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2월에 중국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충분히 수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라는 게 수출 빼기 마이너스 수입인데 수입을 많이 하면 당연히 무역 적자는 확대되겠죠.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주중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이 지금 그래도 외국인이 확실하게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장이 문제 중요한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이는 안 내려가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네. 과연 걱정하기에는 그래도 외부 요건이 조금 제한적으로 누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창봉 팀장과 함께 오늘장 주요 이슈들 점검해 봤습니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엿보는 시간이죠. 내일장 대장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 함께 엿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대장주 포트에는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불기둥 시간에는 내일장 급등 가능한 종목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 확인하기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률 현황부터 살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먼저 박수범 전문가의 대장주 포트폴리오입니다. AJ 렌터카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했죠. 하지만 종가상 하락 전환하며 수익률은 49.5%로 지난 금요일보다는 줄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나흘 만에 조정을 받았죠. 17.9% 누적 수익률이고요. CJ는 운딱 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송상욱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루멘스 갭 상승하며 3% 올랐습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보급형 스마트폰에 대한 매출이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리포트를 발표했는데요. 누적 수익률 25%로 올랐고요. 성호전자도 3거래일째 상승하며 수익률 4.2%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는 하락 마감하며 손실을 더 키웠습니다. 다음은 윤정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유진테크 이틀째 하락했죠. 수익률 12.4%로 소폭 줄었고요. 3위가 끼는 소폭 오르며 1.7%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아트론 오늘 5.7% 급등하며 지난주 낙폭을 모두 만회했습니다. 0.5% 손실입니다. 다음은 조인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 헬로비전은 2% 이상 하락하며 수익률이 11.9%로 줄었고요. 편입 기다리던 매스맥과 KTB 투자증권은 모두 매수되며 각각 6.9%와 2.8%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신 브레이크는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0.7% 손실을 보이고 있네요. 네, 한 종목 더 담겨 있습니다. 한솔 홈데코 5거래일째 급락하고 있죠. 매수가 밑돌며 5%대 손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서원인텍이 나흘 만에 조정을 받으며 수익률 2.5%로 줄었고요. 코리아 FT는 강보합을 마감하며 손실폭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음은 심기원 대표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연일 고공행진하던 호텔신라 6거래일 만에 장대 음봉이 출현됐습니다. 3.9% 하락하며 수익률 5.4%로 줄었습니다. 반면 모르토와 고려 아연은 상승세를 마감하며 3.2%, 2.7% 플러스 기록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지난 금요일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오며 낙폭을 조금 더 키웠습니다. 다음은 정태근 팀장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두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편입된 SBL 모기지 매수가 웃돌며 수익률 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FA는 오늘 조정받으며 매수가 근처로 내려왔습니다. 자, 코리아 FT와 서원인텍 두 종목 담겨있는 하창봉 팀장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AS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이 코리아 FT입니다. 연일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면서 현재 좀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코리아 FT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부탁드릴게요. 네, 보니까 다른 분들 수익률이 되게 좋네요. 월등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빠져서 그렇지 시장이 그래 나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내일장 대장주 잘 보시면은 우리 투자자님들이 또 수익 내는 데는 유용하지 않을까 보였고요. 자, 코리아 FT는 한 2주 정도가 된 것 같은데 뭐 같은 말씀인데 사실 이게 이제 자동차 카니스트를 만들죠. 부품주입니다. 친환경 관련 부품주인데 되게 지겨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카리오 FT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고 나서도
정말 길게 보셔야 된다는데, 길게 본다는 건 사실은 이제 기간을 정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기관의 매집 구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루 거래량도 한 5만 주 미만, 하루 변동폭도 얼추 뭐 100원 이내로 움직이는데, 자료화면 같이 지금 투자자별 동향을 같이 보시면은 네. 좀 화면을 제가 표시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기관들이 왼쪽이 종가거든요. 5,300원부터 500원대 조금씩 들어옵니다. 만주씩. 그러니까 최근에 들어왔던 자금도 거의 다가 만주 정도가 들어오는데, 대부분의 평균 단가가 5,400원 전후거든요. 5,400원 전후고, 연기금이 사실 1월 말에 공격적으로 들어왔을 때도 5,400원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지루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가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급하신 분한테는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만은, 약간 롱텀 플레이로 지난해부터 어느 정도 상승 트렌드, 보면 파란색 60일선을 타고 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특별히 뭐 손절 라인보다도 하락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조금 사간다면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6,000원 돌파 가능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여유롭게 코리아 FT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서원인텍인데요. 일단 3거래일째 좀 양봉이 나오다가 오늘 좀 나흘 만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수익률이 2.5%로 좀 줄어든 상황인데요.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역시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네, 서원인텍 오늘 조금 빠졌는데, 실제로 뭐, 지금 오늘 그때 한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이 갤럭시 S5 방수 기능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지금 네. 방수 기능에 포커스를 맞췄고, 실제적으로 서원인텍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S5가 시장에서 방수 기능이 다른 어떤 지문 인식이나 홍채 인식, 기타 뭐 메탈 메시, 많은 새로운 기능보다도 많이 부각될 확률이 있죠.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 봤고요. 주가 조금 쉬는 거는 서원인텍이 갖고 있는 종목의 패턴 흐름 자체가 깔끔하게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지그재그로 N자형으로 많이 움직인다. 그 말은 서원인텍이라는 종목 자체가 너무 유명한 종목이고 시장에 참여자가 많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 성향의 어떤 투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 변동성 큽니다만은 큰 그림에서는 1월 이후로 바닥권 돌아섰다 보는 것이고요. 차트 잠깐 보시더라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이는 차트를 참 마음 급하신 분은 못 던지는 차트인데 되게 지저분하게 움직이거든요. N자로 네. 움직이는데, 지금도 실제적으로 연말 이후에 하락 N자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 양봉 이후에 하나의 조정봉을 보였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게 재반 2평이 좀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한번 제가 매수로 생각했던 14,000m에 또 가격이 내려온다면 오히려 2차 매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의 문제지, 이후말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 실제적으로 갤럭시 S5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간다면 본 종목에 대한, 예를 들어서 1개월 내에 어떤 15,500원, 16,000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원인텍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하창복 팀장님의 내일장 대장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총 한 종목 들고 오셨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리홈쿠첸입니다. 지난해 밥솥 하나로 중국을 사로잡은 기업이죠. 3거래일째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며 주가도 3거래일째 오르며 양봉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3.07% 오르며 오늘 종가가 7,060원이었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종목으로 리홈쿠첸 들고 오셨습니다. 자세한 추천 포인트 하나씩 짚어봐 주시죠. 네, 아마 가정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분의 어떤 주방을 가면 네. 아마 제가 판단할 때도 저는 이 회사 걸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러세요? 밥솥은 사실 네. 리온쿠첸 아니면 쿠쿠거든요. 네. 그래서 리온쿠첸하고 쿠쿠하고 거의 다 40% 점유하고 있고, 만약 이 밥솥이 없다 그러면 아마 정성을 곁들여서 압력밥솥에서 직접 밥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밥은 그게 맛있는데 예. 중요한 것은 밥솥 시장에서 했던 이 두 회사의 어떤 점유율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밥솥은 이제 잘 알겠고 뭐 중국에서 잘 팔린다는데, 네. 제가 요새 조금 보니까 지금 스포츠 이벤트 중에 하나 러시아 우리 소치 동계올림픽 열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진행 중이죠. 네, 실제적으로 근데 리온쿠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의 20%밖에가 중국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러시아에서 60%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뭐 시간이 바빠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러시아 같은 경우가 예. 우리보다 훨씬 춥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륙에서 어떤 밥솥을 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판매 자체도 전체 기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많이 러시아에서 밥솥이 팔린단 말이야? 이 정도는 많이 안 시장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것이 좀 가미된다면 주가란 게 사실 이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벤트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 관점에서 아마 오늘의 한 3% 반등도 이미 그 조만간에 또 그러한 이야기가 풍풍이 불줄지 않을까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수급적으로 요새는 개별주가 많이 가는 추세거든요. 추세라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7,000원대의 가격 자체가 다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차트 보면요. 어느 정도 이제 타이밍 왔다는 게 보이는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실은 핫 이슈 종목이었습니다. 뭐 밥솥 하나로 정말 4,000원, 3,000원 있던 주가가 8,000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10월 달부터 주가는 좀 쉬었어요. 밥솥이 안 팔렸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밥솥은 그냥 잘 팔려요. 대신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 동향에 잠깐 보시다시피 중간중간에 이 차트를 좀 보시더라도 요새는 개인들이 좀 많이 팔았네요. 개인이 좀 많이 팔았으면 수급적으로 중간중간에 파란색, 빨간색이 혼조한다는 것은 차익 매물이 들어왔는데 최근 3일 동안에 의미 있는 거래량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외국인이 지난 2월 6일부터 25만 주, 5만 7천 주, 오늘도 8만 5천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외국인이 조금 들어오지 않나 보겠고요. 네. 물론 리온쿠첸이 외국인 지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같이 하면 보시다시피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파란색이 외국인 지분율인데 그래도 외국인 지분율과 주가가 동조가 보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을 모멘텀 왔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로 좀 들어가면 사실 이런 차트는 차트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차트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반 이평선이 몰려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가격이 왔다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전략으로 들어가면 오늘 7,06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항상 보시면은 이렇게 양봉이 이쁘게 나오고 나서 다음날 음봉이 좀 나왔다는 것은 7,000원 밑에 내일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시는 가격대로 봤을 때는 7,000원 이하 가격이 상당히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7,000원 이하 정도에서 접근하시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은 보통 제가 15% 정도를 조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0원 정도 더 해서 8,000원 정도 목표가를 좀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손절 라인은 글쎄요.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장대 음봉이 나왔던 종가가 6,300원입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6,300원. 즉, 현 가격대에서, 밑으로는 700원, 위로는 1,000원 이상의 어떤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7,000원 이하 가격에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7,000원 이하에서 매수 접근 가능하겠다. 리온쿠첸 자산 설명 들어봤습니다.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장 불개동 시간입니다. 불개동 종목 살펴보기 앞서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과 2612번 두 대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죠.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하창봉 팀장님의 불개동 종목 어떤 종목인지 공개하겠습니다. 네, 하창봉 팀장의 내일장 불기둥 종목은 코리안텍입니다. 인공관절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3D 프린터 생산업체 인수 소식에 장중 한때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강세를 보이기도 했죠. 오늘 종가는 12.8% 오른 21,1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내일장 불기둥 종목으로 코리안텍을 들고 오셨습니다. 코리안텍 차트를 보니까 오늘 이미 불기둥이 나온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사실 이제 요새 장을 보고 있으면 확실히 바닥에서 올라오더라도 좀 강하게 오르는 종목에는 그만큼 매수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코리안텍은 제가 판단할 때 오늘도 물론 상한가는 못 갔습니다만은 12.8%의 상한가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의미 있는 상한가가 좀 강상승을 했지 않나 보겠습니다. 이미 사실 오늘 지난주에 이 정보 이야기가 나왔죠. 코렌텍이 실제적으로 인스텍이라는 금속 3D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한 35.17%, 31억 9천만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인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인스텍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비상장 회사입니다. 비상장 회사하고 금속 프린팅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프린팅도 보면은 이제 우리 분말,
분말해서 이렇게 뭐 모양도 만들고 합니다만 금속 네. 프린팅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금속이 아닌 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비싼데 예전에 제가 보면 국내 프린터 업체는 제가 실제적으로 코엑스에 잠깐 그 행사를 할 때 갔다 왔는데 네. 국내에서 사실 프린터 업체를 제대로 만든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국내 비상장 회사 중에서 캐리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회사들 실제적으로 보면 거의 다가 유통이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어떤 주식 TPC라는 회사 자체가 실제적으로 미국의 3D 시스템즈의 어떤 총판패 계약을 획득했다. 그래가지고 급등을 한 흐름이 있는데 사실 세계 3D 프린팅 시장은 미국의 두 회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바로 스트라스트 시스하고 발음도 좀 안 된 회사예요. 그다음에 3D 시스템즈인데 예. 그만큼 3D 프린팅 자체가 미국 쪽에서 상당히 크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코렌텍은 제가 볼 때 그림을 너무 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림을 잘 그렸냐면 회사가 원래 하는 비즈니스랑 인수한 회사가 딱 매칭이 된 거죠. 코렌텍은 원래 의료기기 회사거든요. 그래서 네. 인공 고관절이 이제 엉덩이 뼈를 말하는 거고, 인공 슬관절, 무릎 뼈를 말하는데, 이 원래 인공 관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공 관절에는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면, 금속 프린팅 소재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티타늄이라든지 이런 거, 인체의 어떤 인체랑 이렇게 부접합이 없는 그런 네. 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업체에서 코렌텍이 인스텍을 인수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었고, 지금 당장은 이게 수익이 안 난다 그래도 그림을 잘 그려간다면, 실제적으로 기존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냥 묻지마 3D 테마보단 오히려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네. 의미가 있다 봅니다. 단순하게 이게 지분 구조를 보니까 뉴스 보시면 많이 보시겠지만은, 코렌텍의 대표이사가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맞사위다.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실 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코렌텍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원래 인공 고관절을 만드는 회사가 그걸 가지고 3D 프린팅을 붙였다. 그러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커집니다. 그리고 3D 프린팅은 좀 잘 아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조만하게 이렇게 모델 모양 만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분야는 방산, 자동차, 건축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제일 쉽게 와닿고 있고 제일 먼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은 이 의료기기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림을 잘 그렸다 좀 보겠고요.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코렌텍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지난 이야기인데 제가 인스텍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인스텍을 코렌텍이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이 지난주 초에 실제적으로 네. 제가 알기 2월 5일쯤 기억이 나요. 벌써 지난주 수요일 정도에 이제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늘 3일 연속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좀 매기세가 좀 날아있지 않나 보겠고 오늘 또 다행스럽게도 3D 프린팅 테마가 같이 동반 상승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가격적으로 21,000원은 실제적으로 지난해 9월달 가격과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지난해 9월달과 지금의 가격은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면 거래량도 비슷비슷해요. 그림이 똑같네? 이렇게 멈추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속도입니다. 즉 16,000원에서 2만원까지 온 속도가 달랐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당히 힘있는 재료로 왔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가격 라인 21,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코렌텍은 지난해 9월보다는 상승 탄력이 좋을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투자 전략은요. 네. 전략은 또 조금 보수적이에요. 이게 21,100원이면 상한가를 가야지 왜 안 갔냐 이겁니다.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차트에서 이 매물이 조금 멈춰 있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21,000원에 샀다가 하락에 또 오니까 마음이 급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 분봉으로 조금 접근해 봤더니 굳이 2만원까지 21,000원에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15분봉을 잠깐 좀 보고 계시면 15분 잘 안 보시겠지만은 한 25,500원 정도가 좀 적당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매수 가격은 네. 25,500원 이하입니다. 25,500원 이하인데 25,500원에 내려가게 되면 일시적으로 2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를 한 2만원 전후한 가격에 좀 생각하시면서 25,500원 전후 좀 생각을 하고요. 손절 라인은 그래도 좀 짧게 잡아봤습니다. 19,300원인데요. 바로 얼추 오늘의 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500원에 접근하신 분은 한 19,300원에 한번 손절했다가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평단가 조금 낮춰지면 내려올 수 있는데 이런 종목은 많이 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손절 라인은 19,300원 잡으시고 목표 가격은 이 종목도 대략적으로 15% 정도 네. 타겟 프라이스를 둬서 한 23,500원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열려있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일장 볼게도 종목 코렌텍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네요. 이 하창봉 팀장님의 볼게등 종목 CKH 저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수요일에 추천해 받고 목요일에 쉬어가다가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한 이 거래가 20%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어마어마하게 챙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유하신 분들 위해서 AS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CKH가 보면 CKH가 지금 대장이거든요. 차이나케인 뭐 내용을 떠나가지고 이제 건강식품 쪽이죠. CKH는 그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동충하초. 네. 귀한 겁니다. 저도 한번 캘라고 했는데 못 캤는데, 이 중요한 게 시장에, 옛날엔 차이나 종목들이 되게 리스크가 많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 1월 달에 실제적으로, 여의도에서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기관 네.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회계장부를 보여주면서 IR을 했습니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사람 시장의 시각이.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스팟으로 들어온 그림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CKH가 지금 대장으로 해서 상당히 갑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마 4,000원이 이 종목이 실제적으로 상장 이후에 최고가였는데 돌파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역시나 좀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월봉을 보시면 두 개의 월봉이 깔끔합니다. 그 네. 말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추가 상승 탄력은 글쎄요,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6,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을 수가 있는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이라면 이제 5,000이라는 가격이 의미하는 게 좀 또 다르죠. 물론 네. 액면가가 5센트짜리라서 5센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니까 500원이 아니라 5센트인데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5천에 대한 착시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천 이상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고 갖고 계신 분이라면 만약에 오늘처럼 시세가 분출한다면 조금 정리를 해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증문 즉설 함께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종목 상담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두 가지 방법 열어두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가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질문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 어떤 분인지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머니 어떤 종목 보유하셨나요? 예, 다음 네. 커뮤니케이션을 지난 12월 12일 날, 매수했는데, 네. 그게 한 60 몇 프로 정도 되거든요. 60% 정도 되시고, 매수하신, 66%인데, 네. 이제 저는 그때가 작년에 계속 봐왔기 때문에, 예. 그게 바닥인 줄 알고 샀거든요. 근데 네. 조금 오르더니만은 그게 또 계속 내려갔고, 네. 지금 많이 내렸거든요. 정확히 그렇죠. 매수하신 가격대가 그러면 어머니 한, 8만원 이상, 86,000원. 86,000원이요? 예, 예. 아, 그러시군요. 정말 매수하시고 나서도 주가가 쭉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바닥이 어딘지 좀 모를 정도로 손실이 많이 있으세요. 제가 처음 주식을 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그러세요. 그럼 네. 어머니 다음은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좀 관심이 있어서 좀 보신 관심이 종목이 제가 그게 네. 아주 대형주도 아니고 예. 중소형주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예. 계속 제가 한 1년 동안 지켜봤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예. 아,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식이었는데 좀 성공했으면 더 좋았을 네, 것 그런데 같은데. 저는 단기적으로 팔고 사고 하려고 안 하고 네.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중장기로. 예,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예, 어머니 혹시 만약에 손절해야 한다라고 하신다면 손절 어떻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아니요, 손절할 생각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말씀 전화 끊어주시고요. 잘 들어봐 주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다음 들어봤는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한 86,000원, 그 비중이 한 60% 이상이신 것 같은데 중장기로 보유하고 싶으시대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사실 네이버는 잘 가는데 다음은 아, 안 네. 가니까 속상하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화 끊으셨어요? 예. 속상해서? 제가 좀 전에 전화를 드려보니까, 네. 팔 생각이 없다. 당연하죠. 다음이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고, 한때는 우리나라 1위 기업인데, 판다는 건 솔직히 많이 갖고 있어서 아니면은 손해가 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다행 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제가 다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한다면 그럴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렇다 할 좀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이 실제적으로 이제 1, 2년 전에 라이코스도 떼고 광고 플랫폼 쪽에서 대해서도 사실 이제 다 떼고 이번에 최근에 보니까 돈 안 된다고 소치 올림픽 중계권도 뗐습니다. 소치 올림픽 이제 올림픽 이런 것도 다 중계도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3분기인가 제 기억이 나는데 또 광고 플랫폼 만든다고 이리저리 손을 대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에 최근 3년의 행보를 보면 제가 조금 이따 실적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계속 돈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닌데
한때 이제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로서의 그 1위 자체를 못 가져가고 있다 봅니다. 그런 와중에 네이버는 거꾸로 계속적으로 라인의 어떤 모멘텀을 해서 자꾸 치고 가니까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다음이 꼭 나빠서 때리기보다는 라인은 켜는데 마이피플은 뭐 없는 거죠. 마이피플 네. 뭐 지금 모르시는 분도 많을 정도니까 뭐 그런 게 있었어? 마이피플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그만큼 때문에 차별화 전략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메 네.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내려간다 그렇게 봐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실적도 잠깐 보더라도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다음이 100억 벌든 못 벌든 못지 알겠습니까? 근데 잘 보면 그림 잡을 수 있습니다만 2012년도 1100억 그리고 12년도에 1000억 13년도에 지금 1000억이 안 되거든요. 그 말 네. 자체는 수익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겁니다. 매출 커진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매출이 뭐 증가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출은 충분히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우리가 보통 진짜 돈을 안 버냐는 영업이익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이 깎이고 있다. 그러면 돈이 옆으로 샌다는 거거든요. 돈이 샌다는 건 뭐냐? 두 가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 되는데 자꾸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뭐 개발한다고. 이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사실 그런 걸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차트 잠깐 보시면 이 주봉인데요. 2012년도 이후부터 계속 꺾이고 있는 겁니다. 그림만 보면 올라올 것 같아요. 8만원이네. 올라올 것 같은데 또 꺾이고. 근데 제가 그림만 보면 똑같이 여기서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좀 드리는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하락 파동이 보통 6개월 정도가 진행이 되면, 지난해 10월이니까 대략적으로 올해 2월이면 6개월이, 3월이면 6개월이죠? 약간 하락이 좀 진정되고, 수급으로는 아직 이렇다 할 게 없어요. 다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팔고, 다 사고 팔고 있기 때문에 특징은 없는데, 약간 투신들이 그래도 그 밑에 좀 사간다는 측면에서는 급격한 하락은 좀 진정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네.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주 제가 목요일인가요? 그 정도 알고 있는데, 실적 발표가 되면 당연히 안 좋게 나오겠죠. 안 좋게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타이밍이 오히려 주가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도 되기 때문에 이미 늦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현재의 주가가 다음에 성장성 정체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네. 아마 이번 주 실적 발표에 의해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저는 반등도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보유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렇게 상담해 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주인공은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자, 어떤 종목 고민되시나요? 제 대호A를 가지고 있는데요. 대호 AL이요? 예, 예. 예, 매수하신 가격대하고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예, 2,450원, 비중은 한 40% 돼요. 아, 비중 40%에 매수하신 예, 가격대가 2,450원. 오늘 종가가 2,615원이니까 플러스 예. 수익권 있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예. 네. 저번 주에 매수해가지고 네. 수익은 좀 났는데 보니까 네. 대호A도 이게 뭐 테마 쪽에 좀 휩쓸리는지 어쩐지 제가 좀 잘 판단이 안 서고 저는 네. 그냥 조금 좀 앞으로 그런 거 좀 실적도 좋을 것 같고 네. 그런 나중에 이제 또 좋은 소식도 있으면은 또 뭐 주가가 좀 많이 가지 않을까 해서 좀 기다려 보려 그러거든요. 아, 그러세요? 대호 AL을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로 보시는 거세요? 그렇다고 뭐 이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예.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또 소식이 좀 나오면은 네. 확실한 소식이 나오면은 또 2차적으로 또 좀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주가가 네. 고점에 비해서도 좀 많이 내려와 있던 상태고 그런 것 같아서 네, 시청자님 혹시 보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예상하셨던 목표가는 어느 정도신가요? 목표가요? 예. 목표가는 정해놓질 못했어요. 제가. 아,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호 AL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화 끊어주시고요. 말씀 잘 예, 들어주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자, 하창보 팀장님, 대호 AL 들어봤습니다. 지금 수익 내고 계신 중인데, 언제까지 보유하면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좀 같이 들었는데 네. 참 우리 투자가님 어떤 생각은 좋으십니다. 대호회를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안타까운 것은 주가는 이상하게 좀 테마로 움직여요 또. 네. 주가는 테마로 움직인다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호회를 뭐 적자나는 기업도 아니고요. 이익이 조금 나다 안 나다 그래서 그렇지. 근데 적자나는 기업도 아닌데 대표적으로 철도 관련주로 좀 언급이 되다 보니까 뭐 유라시아 철도 건설이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는 러시아 하산하고 나진 어떤 철도 관련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고 정부 관계자도 지금 뭐 2월 초순부터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네. 대표적으로 대호AL, 뭐 대아TI 대표적인 유라시아 철도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또 그런 게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나 딜레이 되거나 지연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해이하는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갖고 있는 우리 투자자님이 생각하는 본질 가치보다는
대표적으로 철도 관련주, 이게 알루미늄 제조 판매니까 철도에 같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철도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좀 움직이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만 놓고 보면 이게 얼마짜리다. 판단은 사실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그러죠. 실제적으로 이게 과연 700억짜리인가? 710억 정도 하는데 시가총액이 700짜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사실 그리 안 되죠. 영업이익 자체가 실제적으로 잘 보시면 뭐 한 1,500 정도 매출은 1,000억 정도 나오는데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가 안 되니까 실제로 순이익도 20억 내외면 그만큼 가격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는 움직이는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다시피 참 중간중간에 지금 한 최근 3년간의 대우 AR의 추공 흐름인데요. 갈 때 가다 안 가면 한 번씩 올라갑니다. 한 번씩. 대부분이 철도 관련 이야기 나올 텐데 지금도 약간 그런 흐름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해 8월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만 조금 접근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술적으로만 더 놓고 본다면 우리 투자자들이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판단할 네. 때는 3,000억, 3,500원에는 많은 악성 매물이 조금 뭉쳐 있습니다. 거래량도 네. 가장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종목은 좋으나 종목의 주가가 테마로 움직인다면 우리 투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고가에서 밀렸다는 것은 예. 테마적 흐름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도 좀 애매한 가격이에요. 50%면은 조금 많이 들어가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바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노리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쉬었다 올라오는 흐름인데 예를 들어서 3,000원이 넘어간다면 한 3,000, 3,500원 정도에서는 예. 보유 물량 절반 정도를 정리하는 게 좋고 설령 여기서 가격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 투자가진의 평단가 수준으로 내려오더라도 크게 나빠할 건 없다. 기간만 길어질 뿐이다. 그런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참고하셔서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실시간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의 참여가 역시 또 들어오고 있는데요.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파트론입니다. 0075님의 종목이고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대가 14,100원이시고 비중이 무려 80% 갖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종가가 14,250원이니까 거의 매수하신 가격 근처 움직이고 있는데 향후 전망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하창복 팀장의 파트론 어떻게 보시나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그러니까 IT는 네. 가장 중요한 게 잘 갈 때 잘 가고 한번 꺾이면 좀 힘듭니다. 힘든 게 가격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 시장에 대한 모멘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그냥 노멀하게 말씀드리면 네. 카메라 모듈 쪽은 이제는 어느 정도 핸드폰에서는 식상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사실 숫자 말해서 1,300만 하소면 어떻고 이제 2,000만 하소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눈높이는 과거 사실 제 스마트폰이 500만 하소거든요. 500만에서 800만 올라가면 와 합니다. 화질 좋네. 네. 근데 이제 800만, 1300만, 1500, 1600까지 가면 그러한 모멘텀은 좀 작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파트론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난해 2013년도까지 26,000원까지 갔다가 잘 나갈 땐 정자 됐지 않습니까? 2013년도 제가 초로 기억나는데 무상 정자 됐습니다. 잘 나갈 때 정자하더니 지금 결과적으로는 그게 악성 매물이 됐다 보겠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차트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하락을 한 것 같고 하락한 게 많이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근에 뭐 하락세는 멈춘 것 같고 기관들도 조금아마 조금씩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하는 걸 봐서 실제 최근 연기금 들어온 게 다 13,700원대네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에 조금 찍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똑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2월 말, 3월, 4월까지는 갤럭시 신모델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한 14,600원 60일선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조금 지켜보면서 네. 팔 수 있는 가격을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1139님의 종목인데요. LS 네트워크스 전환 상환 EUB라는 종목명이 깁니다. 이 종목 들어왔는데요. 매수하신 가격대가 4,876원이고요. 비중이 20%. 오늘 차트를 보니까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종가가 4,440원이었거든요. 일단 이 종목 현재 좀 손실이 있을 상태인데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처음 들어보는 걸 또 종목을 사셨네요. LS 네트워크스 정환산한 EUB, 네. RCPS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문자 상담이니까 제가 통화를 못 하겠네요. 예. 아마 전환상한 EUB면 RCPS라고 우리 보통 말씀하는 전환상한 우선주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채권이죠. 채권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 채권을 보면서, 채권이라는 표현까지 아니겠네요. 정한 우선주를 보면서 가격을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LS 네트워크스 전환상한
EEP보다 바로 네. LS 네트워크스의 주가를 보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LS 네트워크스에 대해서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대부분의 어떤 뭐 전환 우선주든 일반주든 본주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가격에 조금 연동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뭐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쿠폰까지는 체크를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걸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 LS 네트워크스의 어떤 주 흐름을 보면 상당히 조금 쉬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격 흐름에 대한 판단은 조금 애매한데요. 쉬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봤을 때 이렇다는 모멘텀이 없는 것이고 거꾸로 봤을 때는 타이밍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서 LS 네트워크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오늘도 9,600만 원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거래량 증가가 수반되는지가 판단에 대한 키가 될 것 같고 그 관점에서 이 LS 네트워크스 전환 상한 EUP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가격 흐름은 4,500원에 거의 픽스거든요. 아마 이건 제가 발행 당시에 구조적인 요건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건 좀 못 봤습니다만은 네. 아마 당분간은 4,500원, 5,000원 사이에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빠르게 여쭤볼게요. 예, 어떤 예. 종목 고민되시나요? 네, 한국전력이요. 매수하신 네, 가격대하고 35,000원 30%요. 35,000원 30%요? 네네.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매도 시점이요. 매도 시점이요? 알겠습니다. 바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예. 네, 팀장님. 네, 뭐 그리 급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한정 같은 주식은 우리 실장님 전화 잘 보세요. 급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서 걱정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확실히 지난해부터 공기업 민영화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실제 올해 2014년도에 만약에 큰 대형주 중에서 묻어달라 그러면 저는 유틸리티를 담아놓겠습니다. 담아놓을 것이고 혹시 최근에 그 뉴스 잘 보시면은 과자, 음식료업종들이 요금 팍팍 올리죠. 이제 정부, 뭐 저의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집권 2년차 접어드니까 확실히 작년보다는 요금 인상을 많이 합니다. 올해도 한정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민영화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전기 인상, 전기요금 인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민영화 단계까지 가는 그런 과정 속에는 계속적으로 그 이슈가 남아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전의 어떤 지금 올라가는 주가 상승은 정부 민영화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실적에 대한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관들이 롱텀 플레이 들어온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네. 우리 투자가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만약에 나는 그래도 급해. 그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5,000원 정도를 그래도 네. 지지할 수 있는 가격을 생각하시면서 좀 여유 있게 접근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000원 손절가 놓고서 좀 여유롭게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스원의 하창봉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장 대장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보다 알찬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